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성욱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지난주 일요일날 출범을 한 이 통합진보정당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히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날 통합진보정당이라고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정당은 민주노동당하고 그리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씨가 대표로 있는 국민참여당, 그리고 예전에 민노당에서 떨어져 나온 그룹이 새진보통합연대라는 이 3개 정당 및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민주노총이 기층 조직으로 백업으로 해주는 형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 민노당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정치 세력을 끌고 가게 되고, 이제 이 통합진보정당이 나오면서 통합진보당이라고 이름을 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권을 통합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민노당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신구 강령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북한의 대남 목표를 그대로 강령 안에 규정을 해왔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서 사회주의 원칙과 이상을 발전해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만든다는 이 대한민국 헌법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민노당의 기층 조직에 해당하고 또 이번에 통합진보당의 기층 조직으로 활동하게 될 민노총 역시 이 택시 100대를 동원해서 주한미군 철수 퍼레이드라는 모습인데, 그 주장을 들여다보면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고, 민노총 산하에 있는 전교조 역시 이와 동일한 노선이기 때문에 6.25 사변에 대해서도 이것은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던 단체입니다. 이 통합진보정당의 대표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세 사람이 맡게 됐는데, 이 이정희 같은 인물은 국회 안에서 이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상임위 사건이 아닌데 나는 상임위 사건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 통합진보정당의 원내 부대표는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김선동 민노당 의원이었습니다. BBC에서 김선동 씨가 세루탄을 터뜨리는 모습이 방영을 한 건데, 통합진보당의 원내 대표는 민노당 대표를 맡았던 강기갑 씨입니다. 강기갑 씨가 국회 안에서 공중부양 난동을 벌이고 있는 건데, 역시 자기 상임위 사건이 아닌데 여기에 불만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국회 사무총장실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는 철봉을 들고 국회 의장실에 쳐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출범하게 된 통합진보당은 대표, 원내 부대표 모두 다 국회 안에서 난동을 부려오면서 대한민국 국가와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같은 주의 주장들을 해왔던 민노당이 주축이 됐고, 이 강기갑 민노당 전 대표가 국회에서 공중부양 난동을 일으키는 사건인데, 근데 2009년 1월 15일날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날 하루에 부서진 시설물이 3천만 원 이상 됐고, 이날 다친 국회 경위 등 한 53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한나라당이 의석수는 많지만 전혀 이런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원외로 법원에 와서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렸죠. 요즘에 이 판사들의 좌경화가 문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내렸던 판결문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동현이라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형사예단도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는고 하니, 이 강기갑 씨의 국회 난동, 파이프 들고 국회 의장실까지 쳐들어가던 이 난동에 대해서 이것은 국회 경위가 53명이 다치긴 했지만 항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박계동 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든지 간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항의 의사표시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모두 다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놨죠. 이 강기갑 씨가 이 국회 안에서 이런 난동 부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FTA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이 CCTV를 보지 못하도록 신문지로 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강기갑 전 민노당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열심히 활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이 빨리 쿠바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이 대한민국의 무역 모델을 쿠바로 제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무역 9번째 나라고 1조 달러가 넘는 세계적인 경제 부국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좋지 않고 쿠바처럼 GDP 순위로 따지면은 PPP 구매력 평가로 할 때 89위 국가인 쿠바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점점 더 많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합진보정당의, 물론 이건 과도 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만들어진 이 과도 강령, 우리는 이러한 목표, 이러한 주의, 이런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강령안을 보면은 이 통합진보정당 빨간색 표지를 뒤에다 깔아놓고 출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강령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대한민국의 불평등 경제협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내수주도형 경제체제로 돌아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역에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기관 산업을 국공유화하고 역시 독점 재벌 체제를 해체한 다음에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로 돌아가자. 조선시대로 가자는 얘기죠. 핵발전소라고 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고 국가보안법을 반민주악법이라고 하면서 폐기하고, 여기 흥미로운 거 하나는 친일 친독재를 심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군사정권이고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단죄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가장 엽기적인 강령 내용도 이런 거죠.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군비동결을 하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먼저 군비동결을 하고, 그리고 6.15 14선언 이걸 통해서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하고, 정전의 협정을 평화의 협정으로 바꿔서 주한미군을 철수한 다음에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정당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예전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한번 나간 적이 있죠. 49년 5월달에 나가고 6월달에 나가고 그 이듬해 북한군이 남침했습니다. 예전에 월남에서 주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74년도 3월달에 철수한 다음에 정확히 2년 있다가 이번엔 북월맹이 남침을 하고 미군이 도와줄 사이도 없이 50일 작전으로 월남은 공산화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월남에 있던 인구의 23%가 재교육장에 끌려가서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포토피플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죠. 북한이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어도 지금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게 얼마나 안보적인 위해 상황에 해당하는데, 북한이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하자고 하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주자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주기 주장을 하고 있는 정당이 이제는 민노당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통합진보정당이라고 해서 더 세력을 키우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박원순 시장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를, 과거 우리는 서로 따로 있었지만 시내가 모여 강을 이뤘고 이 강물이 갈 길은 넓은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이 과거에 볼 수 없는 진보시대를 열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도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반미 성향을 보여온 박원순 시장께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하는 정당이 나오니 마음을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서울시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룡 몸집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런 방구 입 뻥끗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대통령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대통령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가장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천안함 복심 연풍도 포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문제나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한 적이 없는 분인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면서 당선시켰다는 건데 한 가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께서 국민적인 인기를 끌게 된 계기는 예전에 2009년 6월 달에 TV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원들에게 직원 주식 무상 분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부각이 된 계기는 전 직원 무상 주식 증여라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2009년 6월 17일 날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증언을 했었고 이 발언을 했었고 이것이 인터넷상에서 계속 릴리스가 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 지식인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 같은데 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만큼은 주식들이 모두 다 직원들에게 주고 나올 정도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나온 후에 2005년 10월달 한 4개월 지나면서 이화여대에서 시작한 청춘 콘서트라는 것을 2년 넘게 진행하면서 수많은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계기가 된 게 바로 무릎팍도사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전 직원 주식 증여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예전에 서울신문에 보도한 내용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은 이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 주식 증여, 전 직원 주식 증여 발언을 하기 전에는 50명을 상대로 내 생각을 전파하는데도 한계를 느꼈지만은 이 TV라는 영향력을 한번 체험한 다음에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왔던 영상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무상으로 전 직원들에게 다 무상으로 주식을 주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때 직원들에게 이제 같이 키워온 회사니까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엄명을 내렸죠. 절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건 우리끼리의 문제고 그게 바깥으로 나가면 오히려 오해도 살 수 있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2주 정도가 지나니까 그 1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알게 된 그 언론사 두 군데서 이제 무상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직원들에게? 저 혼자서 그런 조그만 성공을 이룬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무수한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사표 내고 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주식을 모두 다 무상으로 주고 나왔다고 하니 국민들이 환호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무상으로 전 직원들에게 주식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 사건은 뭐냐? 안철수 연구소에 주식 1.5%를 준 겁니다. 주식 1.5%를 주고 나와서 무상으로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전 국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처럼 부각이 됐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할 수